17세 즉 만 19세 미만자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자전거를 사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러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1번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한다. 이 말은 곧 최고한다는 뜻이에요. 앞부분 읽어보니까 갑이 미성년자였는데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갑은 성년자죠. 따라서 계약 상대방 병은 성년자인 갑에게 최고를 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에서 갑은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스킬에서 보시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만사 유대근 취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언은 만 17세 이상자만 가능하죠. 미성년자 갑은 의뢰 동의 없이 즉 갑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취소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암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면 취소라는 것은 현상 유지거든요. 미성년자의 법률 상태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취소, 즉 현상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므로 만사 유대근 취소로 암기하세요. 3번 을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은 추인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 이 말은 곧 최고와 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철선, 이게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하단의 뒷부분을 보세요. 철회권 행사의 요건은 선이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 최고 등 이런 경우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둘 다 가능하죠. 그러나 철회권 행사의 경우에는 철회를 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에 대해서 물어봤죠. 최고는 선의도 가능하고 악의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 알았다.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5번 철회권입니다. 철선이죠. 선의자만 가능합니다. 몰랐다. 선이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 4, 5번 지문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만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17세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는 취소 가능합니다. 1번 갑은 미성년자인데 취소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 가능하죠. 따라서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을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이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가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2020년 6월 20일이면 갑은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즉 최고를 할 수가 없죠. 4번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다. 이는 곧 최고와 같은 말입니다. 최고권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즉 악이라도 가능하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몰랐다면 선입니다. 철회를 할 수 있냐? 가능하죠. 선이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에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만사 유대근 취소입니다. 1번 유언행위는 만 17세 이상자만 가능하죠. 따라서 만 17세 5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유언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죠. 2번 대리행위는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따라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3번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이 부분입니다. 사전 허락을 받아 특정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사전 허락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죠.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죠. 4번 물품을 샀다. 돈 주고 샀죠. 100만 원을 상대방에 주고 물품을 받아왔어요. 물품도 받았지만 돈을 줬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은 행위가 아닙니다. 즉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만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 5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는 보호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합니다. 관련하여 하단 설명에서 이 부분 보세요. 한미 동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술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죠. 이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피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 동의 이렇게 암기하세요.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환 범위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우선이죠. 제한능력자 보호입니다. 따라서 선이익은 악이익은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죠. 그러나 이 부분 악이익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인다. 이는 전부 반환한다는 건데 우리는 아까 현존 이익만을 반환한다 했어요. 따라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즉 선이익이든 악이익이든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는 게 미성년자입니다. 2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는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대리인이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임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문을 법학적으로 공부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런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따라서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만사 유대근 취소 이걸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3번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사전 허락을 받았죠. 따라서 처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동의는 형식을 불문합니다.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해요. 5번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즉 사전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이죠. 이 경우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하단의 해설 부분 보시면요. 그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미혼인 18세이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만일에 18세인데 혼인을 했다면 성년으로 의제가 되죠. 그러나 미혼이기 때문에 미성년입니다. 1번 미성년자라도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즉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죠. 그러므로 미성년임을 이유로 해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2번 유언 능력은 만 17세 이상자죠. 지문에서 보면은 18세입니다. 따라서 갑은 유언 능력이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을은 친권자입니다. 법정 대리인이죠. 영업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허락을 취소할 수도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참고로 영업 허락의 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표에 있는 취소가 아닙니다. 장래여죠. 철회와 유사합니다. 즉 명칭만 취소이지 사실은 취소가 아닌 거예요. 소급표가 없는 취소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때문입니다.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미성년자 갑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입니다. 5번 미성년자가 사솔로서 자신이 능력자라고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더 이상 보호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시소 권한을 배제시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 사언했다 이는 단순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를 보호해 줍니다. 즉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지 않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여전히 놔두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갑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설명한 부분 보시면은 위조한 경우 예를 들어 공문서 위조라든가 사문서 위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거짓말을 넘어선 사술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15세 즉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자전거를 30만원에 팔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 갑은 동의 없이 즉 단독으로 가능한 게 만사 유대근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죠. 2번 미성년자 갑이 채권을 정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는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채권을 넘기면서 뭔가를 받기로 했어도 넘기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라 권리를 양도했죠. 그리고 뭔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양도행위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양도 사실을 병에게, 병은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이러한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할지라도 이는 추인도 아니고 법정 추인도 아니에요. 따라서 아까 가지고 있던 이러한 취소권을 제약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은 채권 양도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했어요. 이러한 특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특약을 무시하고 민법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상대방 병이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 즉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확실하게 결론을 맺어달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러한 최고 통지를 받은 법정 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단에 설명에서 보시면은 만일에 이게 무권 대리라면은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간주하죠. 따라서 무권 대리와 달리 무능력자 제도에서는 서로 반대적입니다. 구별해서 암기해 두세요. 5번, 철선입니다. 선의자만이 처리할 수 있죠. 알았다, 악이네요. 따라서 처리할 수 없다. 맞죠?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즉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우리가 애운 것은 만사 유대근 취소입니다. 내용 보니까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즉 권리만을 얻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부담부 증여 그러면은 권리도 받지만 부담도 있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라 그러면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가 아닙니다.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한 성년 의제는 민법상 행위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공직선거법 등 공법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3번, 성년이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 19세로 성년이 되죠. 따라서 총 194년 더하기 19를 합니다. 그러면 2013년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죠. 그러나 연령 계산에서는 초일 산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9일이 되죠. 9월 9일 24시로 성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 만사 유대근 취소에서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이 부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동의 방식은 불문합니다.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 허락의 취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 취소는 소급표가 없는 취소예요. 즉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2번, 동의는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합니다. 3번,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죠. 4번,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한다. 즉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만사 유대근 취소입니다. 4. 사전 허락이죠. 즉 사전 처분 허락한 재산 이 부분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5번, 법정 대리인 즉 대리인이죠. 따라서 원칙상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단을 잠깐 보시면 동의, 대리, 취소, 추인, 추인 거절 이러한 권한이 법정 대리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제한 능력자를 물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가 되죠. 즉 성년이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입니다. 여기서 제한 능력자 3명을 암기합시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이 3명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구별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3번, 외국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이는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박의 습성이 있냐 없냐도 아직 가정법원에 어떠한 선고가 없기 때문에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능력자죠. 4번. 한국말을 잘하냐 못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28세 성년입니다. 국적은 제한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능력자입니다. 5번. 실종 선고가 있으면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 돌아왔어요. 생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자입니다. 이러한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읽으면 성인이죠. 그러므로 능력자죠.